어릴 때 운동장 이렇게 걷다 보면 와 삐라 발견했다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 이거를 봤다고 해야 되나 안 봤다고 해야 되나. QR코드가 이제 담겨 있는 전단이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와, 아 근데 하다 전단 때문에 건물이 무너졌다. 유치하다, 뭐 치사하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야 이거 심리전도 참 더럽게 한다. 최전방의 심리전. 두 번째 주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종이폭탄. 전단, 바로 삐라입니다. 제가 국군 심리전단에 있을 때 저는 방송실 소속이었고 바로 이제 옆 사무실이 매체실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삐라를 제작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삐라라고 많이들 불러서 저는 전단이 아니라 삐라가 원래 명칭인 줄 알았어요. 아, 저는 삐라가 영어로 bill, B-I-L-L. 그 뜻은 뭐 포스터나 전단지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 어원이 거기서 온 줄 알았어요. 전단을 뜻하는 이 삐라는 사실 뭐 일본어에서 왔다, 뭐 영어에서 왔다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정확한 어원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표준어로 전단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전단이라는 말 자체에는 정치적인 선전의 뜻을 내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담아내기 위해서 대북전단, 대남전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북한은 삐라라는 말 그 자체가 이제 표준어입니다. 표준어예요? 네. 근데 우리도 삐라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잖아요. 네. 삐라. 예, 저도 어릴 때 학교 이제 운동장 이렇게 걷다 보면 와 삐라 발견했다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기자님도 직접 발견하셨어요? 저는 자주 봤습니다. 나이가 나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저도 자주 봤습니다. 그렇죠. 저희 때는 보신 적 없어요? 삐라 세대 우리랑 좀 다른가 봐요. 네, 저는 그냥 크리스는 미국에서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삐라는 네. 북한에서는 한국이 보낸 전단지 발견하신 적 있어요? 저는 군 생활할 때 많이 봤죠. 아. 저희는 항해남도 지역이니까 한국에서 보내는 삐라가 거의 항해도 지역에는 계속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입대해서 자대 배치 받아서 산에 가서 나무 해 오늘. 그래서 땔감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요만한 삐라가 쫙 깔려 있는데 하얀 종이가 굉장히 종이 질이 좋은데 거기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가랑잎 이런 밑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 발로 이렇게 대고 야 이건 뭐야 하고 딱 봤는데 거기에 김정일이 우리 장군님의 부인이 4명이라잖아요. 네 명이나. 네, 4명이나. 아니 그 서박하고 검소하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장군님이 어떻게 부인 4명이냐. 많이 실망하셨어요? 북한에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었군요.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다양한 이미지인 거. 시각이 다르네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야 이거 심리전도 참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러면서 그 종이를 보는데 심장이 후다닥 떨리고 이거를 봤다고 해야 되나 안 봤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친구랑 고민했어요. 저한테 감시 붙을까 봐. 그래서 이거 삐라 전단지를 다시는 보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군복무를 거기서 10년 하니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니까 오늘은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왔나, 어떤 게 왔나. 그러면서 굉장히 심리적인 이러한 그 생각과 갈등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계속 끝까지 못 보던 척했어요? 삐라를? 어느 날은 조금 이제 연배가 좀 올라가니까 야 그건 또 뭔 내용이야 그러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몇 장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거기서 볼펜도 주었다 스타킹도 주었다 맞아요. 스타킹? 왜냐면 이게 먹을 거라든지 단순히 삐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 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나미 주술 수 볼펜 있게끔. 어느새 전단지가 날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셨던 거군요. 확실히 효과가 그럼 있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남 그리고 대북 전단지인데요. 보겠습니다. 우와. 이거는 부인 4명 그거 아니에요? 김정일 나으리 부화 방탕의 천재. 예,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삐라네요. 본처 4명에 첩이 여자 사진 2,000명. 처보다 첩이 훨씬 많군요. 제 놈 마음에 드는 영화 배우 무용수는 모조리 농락. 그리고 김정일의 모습이 굉장히 악마처럼 묘사가 되어 있네요. 저 때보다 아마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기 보면 아직 흑백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꽤 됐던 전단인 것 같고 네. 최근 전단들은 이제 되게 형형색색의 어. 종이 질감이 이제 그때보다도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 전단지가 날아와서 며칠 시간이 지난 걸 저희가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흙이 묻고 비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발로 이렇게 해도 글씨가 안 번져 있어요. 좋은 잉크를 써서 명확하게. 종이 재질이 너무 좋은데다가 그리고 이게 흑백이 어느 날은 보니까 디자인이 들어가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뭔가 디자인이 컬러로 바뀌었어요. 컬러를 흑백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 천년색으로 바뀌었다야. 요즘 아주 어릴 때 얘기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혹은 최근에 본 대남 선전 매체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2016년에 그때 북한이 대남 전단을 보냈던 네.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김포 강화 지역 전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대남 전단을 몇 번 봤는데 이게 정말 그림이 너무 조악하고 또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원색적이고 또 이게 종이 재질도 사실 좋지 않고 저는 사실 그걸 보고 동료한테 농담으로 야, 이 북한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보내면 이게 누가 보겠어요, 사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냥 QR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왜냐하면 QR코드가 당시에 좀 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모던하게 그거 딱 찍어서 보내면 궁금하니까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찍어는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실제로 이제 그 10년 전에 얘기하셨던 게 반영이 됐는지 QR코드가 이제 담겨 있는 전단이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고립된 러시아군한테 이렇게 QR코드가 인쇄된 한 손바닥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의 전단을 살포한 건데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어떻게 항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항복을 할 수 있는 이 연락망 같은 거를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QR코드를 찍으면은 이제 전단을 보고서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항복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그거 미래를 선견 증명 대단하시네요. 이 보통 대북 대남 전단을 얘기하지만 예전에만 썼던 심리전 아니야? 요새 누가 삐라를 봐라고 하실 텐데 아니었어요. 이 전단은 세계 곳곳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쓰이고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때 북한이 갑자기 이제 대남 전단을 많이 보냈을 때 한국 국민들이 이걸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본인이 가다가 대남 전단을 주워서 계속 소지하고 갖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3자에게 나눠주는 행위 아니면 인터넷에 이제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것들은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남 전단을 주웠을 때는 가급적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를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소지하지 않고 뭐 폐기를 해버린다던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수 있군요. 이거 기념이다 이러면서 집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한국이 보낸 전단지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대북 전단이 오게 되면 삐라를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뭘로 만져요 그러면? 나무 꼬챙이. 아, 이게 꼬챙이를 가져가서 이렇게 푹푹이 이렇게 찍어서 그냥 불태우라 하거든요. 바로. 네. 그 전단에 독약이 묻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음식물 간식 같은 게 오게 네. 되면 절대 먹지 마라. 북한군 병사들이 사실 영양실조 와서 막 설사하고 아픈데 그 한국에서 보낸 그 대북 전단에 들어간 음식물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또 교육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보고 엄마 이거 심리전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딱 찍어서 간부한테 갖다 바쳤는데 아무런 포상도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생활청화 시간에 좀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구두 표창도 안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갖다 바치고 그렇죠. 맨날 보는 거니까. 보상도 없고 고생만 시키네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고 그랬죠. 전단 문화가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6.25 전쟁 발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유엔군과 중공군 모두 다 심리전 목적으로 이 전단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물론 선전 도구에는 이런 전단 말고도 라디오나 확성기 같은 건 또 있었지만 라디오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만 이제 보급이 됐었고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단이 이제 미군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심리적인 도구로 사용이 됐었고 전단 살포를 담당하는 부대가 별도로 조직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과 중공군의 전단 사진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는지 벌써 70년이 넘는 사진인데 함께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시죠. 다 했네요. Safe Combat 컨덕 Pass. 패스, 안전보장 증명서. 이거 뭐 갖다 주면 안전 지켜주시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보면은 이제 한국군 병사에게 이것은 적군으로서 항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도적 대우를 보증하는 증명서다. 이 사람을 곧 가까운 상관에게 넘기어 명예로운 포로로 대우하게 하라. 유엔군 총사령관 리지웨이 장군. 그럼 그거 갖다 서로로 주면 대우해준다. 포로로 안 잡히고. 그러니까요. 오. 앞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QR 코드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다음 그림은 영어로 돼 있네요. 예. Come back, son. You are doing no good there. I hate those who sent you to Korea. Don't let them end your life that way. I need you badly. 엄마가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처럼 이렇게 써놨네요. 네. 그러니까 중공군이 유엔군 장병들한테 향수를 자극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실제 아들아 편지가 그랬대요. 아니고 전달. 네. 엄마 돌아오라 생각하면 알았습니다. 집에 제일 가고 싶어요.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사진은 유엔군이 이제 발행한 전단, 아까 안전보장 증명서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와 이제 한글로 투항하라는 자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적혀 있던 그런 전단이고요. 두 번째 보셨던 그 사진은 중공군이 이제 유엔군 장병들에게 보냈던 전단인데 아까 크리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돌아오라 아들아 이런 식으로 향수를 좀 자극하면서 전이 상실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엔군들이 다 영어 능숙하니까. 네, 그래서 6.25 그랬을 전쟁 것 같아요. 당시에는 미군 전단은 이제 한글, 영어, 중국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작성이 됐었고 내용을 보면 이제 남한 군인들한테는 이제 최대한 이제 항전할 것을 이제 격려하고 또 남측의 이제 주민들한테는 우리 유엔군과 우방국들이 지금 한국을 돕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심시키는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렸었고 또 북한군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는 유엔군이 지금 이기고 있다. 승전 소식을 해서 이제 전의를 상실시키는 목적으로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안전보장증 이거와 함께 투항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려줬고 또 난파됐던 공작원들이 자수하는 그런 사진들을 실어서 이것도 심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북한군에게는 메시지를 보냈었고 중공군이 이제 실제 참가한 이후에는 북한군과 중공군 서로를 이간시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또 자주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없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효과 있을 것 그거 같아요. 보자마자 뭔가 심리적인 네, 효과가. 그리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에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공포심도 생기고 네. 막 그럴 때. 네. 그래서 북한군이 보냈던 전단을 보면 유엔군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외국에서 이제 가족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넘어와서 목숨만은 구제하라. 뭐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전의 상실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 심리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 전단지 살포 양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첫 전단은 1950년 6월 28일 미 극동사령부가 국군과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뿌렸던 1,200만 장의 전단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북한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이제 전단을 뿌리면서 휴전 때까지 살포했던 전단이 약 25억 장에 달했습니다. 네, 이거는 한반도 전체를 20번을 덮을 수 있는 양의 분량이었었고요. 네, 여기에 맞서서 이제 공산군은 총 3억 장을 이제 살포를 했습니다. 상상 초월하네요. 미군이 뿌린 전단은 25억 장인데 공산군 전단은 왜 3억 장밖에 안 되죠? 미군은 당시에 이제 비행기로 전단을 대량으로 이제 투하했던 반면에 공산군은 이걸 이제 포탄에 넣어서 살포를 하거나 아니면 전단에서 전선에서 직접 병사들이 이런 걸 뿌렸기 때문에 사실 미군을 능가하기는 어려웠고 또 실제로 이제 종이를 조달하는 것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장밋빛발 무시 못해요. 이게 이제 뭐 직접 뿌리는 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북한 쪽 말고도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국군도 이렇게 직접 뿌렸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휴전이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남한 정부가 직접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남북 간의 이 전단 삐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전단의 내용도 사실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1960년에서 한 70년대에는 남북 모두가 이 체제 경쟁에 중점을 뒀던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넘어서 90년대 정도까지는 남북의 경제적인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올림픽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발전 사항을 홍보하는 내용, 그리고 미인계 등장하는 그런 삐라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체제 선전,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하고 있던 민주화 운동의 사진 같은 걸 넣어서 남한 정부를 비난하거나 이제 반미를 선동시키는 그런 내용의 전단을 계속 보냈습니다. 대남 대북 삐라 두 개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시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간식을 먹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군것질이에요? 와우, 다양하다. 야.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니까 그렇죠. 효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한두 개가 있는 사진만 봐도요. 네. 아, 진짜 먹고 싶다. 아, 그래요? 너무 배고프니까. 아. 간식이라는 걸 상상도 못 하니까요. 저기 효과가 있구나. 진짜 효과 있어요. 아니 미국 사람 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요? 다양하고 막 알록달록하고 뭐 정말 다양성. 이거 뭐 이길 수가 없어요. 배고픈 북한군에게는 저 먹는 사진이 아마 품속에다 가지고 가서 잠잘 때 보면 배에서 꼬르륵 할 때 아마 여기다 넣고 있지 않았을까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아시아 경기 대회와 아, 88 올림픽. 예, 88 서울 올림픽 개최 준비 만점? 저 작은 글씨를 보니까 네. 올림픽 개최는 이제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 이제 강조된 게 소련이랑 중국 등등의 이제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가 확정됐다. 저거 타격감 큽니다, 북한 입장에서. 그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하고 소련이 우리 적대국이 한국에 가서 경기 스포츠 경기를 참가한다는데 한다. 열받죠. 열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배신감. 타격감 네, 큰 거. 맞아. 우리 체제 괜찮나? 아유, 네. 그 배망덕한 놈들. 대응망덕도 넘어서서 위협적일 것 같아요. 생존의 맞아요.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대남 전단을 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보낸 전단지 삐란데요. 거꾸로 우리한테 왔던. 네, 군화로 남한을 짓밟고 있습니다. 근데 저 군화가 누구냐? USA 군화. 네, 미군의 군화네요. 통일을 반대한다. 통일 자. 지금 있고. 자주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남한을 짓밟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실체는 속지 말아라. 지금 너네를 짓밟고 있는 거다. 군화로 무자비하게. 사진 아래에 보면은 이제 양키 강점군을 몰아내자 하고 느낌표가 돼 있는데 이제 양키가 미국이니까 미국이 우리 남한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아마 저 말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미를 여기서도 드러내면서 예, 한미군사 동맹 제일 싫어하니까. 그렇죠. 아, 양키 꼭 나쁜 게 아닌데요, 양키를. 오, 저 누구죠? 배영준. 행준 배용준 씨가 저기서 왜 나오죠? 유명해요. 인덕의 화신 김정일 장군님 어, 그 사랑의 그 품 속에 안겨 살고 싶다. 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냐? 언제일까 그날은. 아, 배영준이가 거기 가서 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선줄이네요. 그런 메시지군요. 아니 저런 그 심리는 어떤 뭘 노린 걸까요, 교수님?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배우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전단지에 이용해서 친근하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0년에도 이 전단이 뿌려졌어요. 오, 네. 진짜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는 군이 아닌 민간 단체에서 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삐라를 민간에서 만들어서 보낸지 한번 볼까요? 2000년대 대북 전단과 또 대남 전단 사진 각각 준비해봤습니다. 좀 내용이 달라졌어요. 뭔가 글을 길게 썼습니다. 많이 썼네요. 믿었던 중국마저 북조선 외면. 예전에는 좀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집중을 네. 했다면 지금은 국제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실상을 알리는 뭔가 좀 더 학구적인 전단지로 바뀐 그런 느낌이에요. 민간 단체에서 그 탈북민 단체들도 이게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 북한에서 겪었던 인권 침해 이런 행위들, 네,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도 고문 자행하고 그 정치범 청소 구금 시설 이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 우리 군의 이러한 그런 무기들 같은 걸 자랑해주는
너희가 아무리 까불어도 안 된다. 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1달러짜리 지폐를 무조건 넣어서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1달러면 북한에서 쌀 1kg를 삽니다, 시장에서. 달러로 살 수가 있어요. 달러로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북한 시장에서 다 달러가 거래되기 때문에. 네,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내고 또 임진강 쪽에 가서 페트병에다 쌀 같은 거 넣어 보냈는데 실제 그 쌀을 받아서 밥 해 먹은 탈북민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야, 근데 2016년에 저 전단지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소탄과 대륙간 탄도 로켓까지 보유한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의 멸망이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멸망이요? 미국의 멸망이라고. 저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누가 만듭니까?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노동당 산하의 통일전선부가 이 활동 전반을 관장을 하고 있고요. 통전부를 포함해서 문화교류국, 정찰총국, 그다음에 적군 와해 공작국 이렇게 4곳이 심리전과 관련된 활동을 이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국군 심리전단에 해당하는 기관이 총정치국 산하의 적군 와해 공작국인데요. 대남 전단을 발송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 적군국이 이 조직의 상당수가 인터넷을 이제 무대로 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 여기에 투입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북한이 이런 대남 전단이나 뭐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제 심리전에 얻을 수 있는 실효성이 적다라는 걸 이제 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공국이라는 것이 적군 와해 공작국, 이거 줄임말로 적공국이라고 하는데 대남 그 전단을 계획하고 수립 제작하는 것까지 하고 실제 살포는 군인들을 인력을 사실 쓰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에 대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제는 사이버 전사들을 육성해서 이제는 사이버전을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2020년도 6월에 북한에서 이제 대량 삐라 살포 계획을 발표할 때 당시에 이제 이것이 북한 전체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단 살포 주체를 실제 뭐 학생이다 또 제대 군인을 비롯한 주민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지 않나요? 이때 북한이 이런 살포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명분으로 이제 내세웠던 것이 한국의 민간 단체가 보냈던 대북 전단 살포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제 판문점 선언을 북한이 사실 직접적으로 군 당국이 이 삐라를 살포하면서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뭐 대북 전단을 보내도 우리 북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막 분노하고 있다, 다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전단 볼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왜냐면은 만약에 한국 상공으로 북한에 뭔가 날 것이 날라오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들키니까. 네, 그리고 바람으로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뿌려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다 전형적인 방법, 이 풍선을 사용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방법은 이제 민간 단체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군의 대북 전단 이제 살포 수단이나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풍선에 전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려면 풍선 엄청 커요. 풍선 안에 직접적으로 전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풍선은 일단 한 높이가 12m 정도 됩니다. 우와. 굉장히 크죠. 열선. 그 안에다 수소를 이제 채워서 이렇게 빵빵하게 이제 바람을 넣고 그 밑에 이제 전단을 이제 줄로 매달아서 이제 날려서 보내는 건데 이게 풍선 한 개당 이제 그 풍선 크기에 따라서 최대는 전단이 한 6만 장까지도 이제 실려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우, 6만이나. 근데 풍선은 바람에 따라서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원하는 지역에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일단 지역을 정확하게 사실은 포착하기는 어려울 테고 다만 이제 거리 정도는 좀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풍선 아래에 전단을 매달고 줄로 이렇게 전단을 매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줄에다가 이제 화학약품을 발라서 농도를 조정해서 낙하 시간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타이머나 이런 걸로 시간을 맞추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한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한 5시간 정도 만약에 비행을 하면 평양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반면에 북한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풍선 보내면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 있어요? 2016년에 북한이 이제 보냈던 몇 차례 중에서 터지지 않았던 풍선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그때 이제 풍선 안에 타이머 이제 기폭 장치가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북한도 이제 이런 기폭 장치를 통해 살포한다라는 걸 이제 파악은 했었고, 근데 북한도 뭐 그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낙하시키는 그런 기술까지 적용하는 걸로 보이진 않고요. 네. 그럼 바람이 안 불면 바람 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양측 모두 다 이제 풍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단을 보내는 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날씨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바람의 이제 방향이나 세기에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겨울에는 이제 남쪽으로 불어오고 이제 봄이나 여름에는 이제 북쪽으로 불어 나가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살포 시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이 대남 전단을 한강으로 이제 띄워서 보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남풍이 불어서 대남 전단을 살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민간 단체도 바람이 안 맞을 때는 페트병을 실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게요. 굳이 풍선 집착하는 이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드론이나 뭐 무인기 같은 그런 비행체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면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군사적 충돌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드론 작전 사령부도 이제 창설을 해서 더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들이 응징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드론이나 이런 비행체를 통해서는 대남 전단을 살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처럼 우리나라, 북한 모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중단과 재개가 계속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성기 방송과 마찬가지로 이게 대북 압박의 카드로 전단이 또 활용되어 왔습니다. 네, 전단 살포는 1972년 7.4 공동성명, 그리고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또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 2004년 6.4 합의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렇게 계속된 합의를 통해서 중단하는 것으로 계속 남북이 합의를 해왔었고 2000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2003년부터 이제 탈북 단체가 이 전단 살포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2008년부터는 이 민간 주도의 발송 규모가 더 확대됐습니다. 그 이후 2010년 연평도 포격전으로 한국이 다시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했고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11년 만에 일용품과 의료품을 넣어서 같이 이제 살포를 하기도 했었고요. 당시 이제 북한도 이런 맞불 차원에서 대남 전단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동안 좀 잠잠했던 이 전단이 군사적 충돌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났나요?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민간 단체가 날렸던 이 대북 전단을 향해서 북한이 이제 14.5mm 고사총 한 10여 발을 그곳에 발사를 하게 됐는데 그중 일부 탄이 남측 지역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군은 이제 K6 기관총 한 40여 발을 북한군 지피를 향해서 대응 사격을 실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연천군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제 대피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 대응 때문에 확성기 방송을 전면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전단 살포도 준비를 했었는데 북한이 이제 이에 대응해서 대남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만 200만 장을 뿌렸다고 하는데 이걸 수거하는 데만 무려 269일이 걸렸고 저도 이제 그 시기에 국방부 있을 때 삐라를 주웠는데 외출이나 외박이나 휴가를 나갔을 때도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도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서 이게 진짜 많이 뿌려지긴 했었구나. 효과는 없었겠지만. 아 근데 하다 전단 때문에 건물이 무너졌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2020년 6월 16일이죠.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겁니다. 네. 당시 북한은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한 다음에 9일에는 통신 연락선을 이제 차단을 하고 16일에는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이제 폭파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4가지 군사 행동을 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군사 행동 중에 이 마지막 4번째가 북한의 전 전선을 개방을 해서 이른바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며칠 뒤에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표현 그대로를 사용을 하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똑같이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 더러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생산한 삐라 1,200만 장과 풍선 3,000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삐라의 이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이 이후에 이 삐라 살포를 이제 보류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실제 이제 전단 살포를 감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인쇄됐던 그 삐라는 삐라 선전물들을 잘 관리해서 한 장도 누락 없이 통일적으로 관리하라라는 명령이 그때 당시에 같이 내려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인쇄됐던 그 삐라들이 언제든 다시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이 북한의 관영 매체가 당시에 대규모적인 대남 전단 살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격앙된 대적 의지에 분출, 대규모적인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 아예 이제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놓고 우리 삐라 준비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네요. 와, 저게 다 삐라예요. 와, 공장 창고형 뭐 공장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1,200만 장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거잖아요.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인쇄를 많이 했으면은 우리나라에 언젠간 뿌릴 수 있다는 건데 저 때보다도 지금 뭐 4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시점도 안 맞을 것 같고 차라리 저렇게 쌓아둘 거였으면은 그냥 쌀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훨씬 네. 훨씬 낫죠. 그래서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유치하다, 뭐 치사하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 최전방의 심리전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군인에게 이 정신전력이라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번 국방부 장관께서도 취임식 때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한 5가지 중점 과제를 말씀하시면서 그중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이제 정신전력 강화였습니다. 특히나 근데 남북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강인한 정신전력, 그다음에 뭐 대적관, 군인 정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심리전을 하면 이 군사 분계선 전 전선에 있는 북한군이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무너지고 또 북한 체제의 허구나 이런 실상을 실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전방 지역에서의 귀순이 잇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인근 전방지대 아니면 전방부대 아니면 후방부대 아니면 이제 북한 주민들까지도 계속 도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북한 군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만약에 감시나 통제를 더 강화한다고 하면 이미 심리적으로 동요된 군인들한테는 이런 이제 답답함, 억압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뭐 더 이제 귀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딜레마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심리전을 군사 작전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북한의 군부가 남북의 대화 때마다 이 대북 심리전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심리전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과 국민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영화 그 곡성에 나온 유명한 대사 혹시 아시나요? 뭐가 중요한? 네. 아, 그거 무엇이 하나 더 중요한지. 있죠. 무엇이 그리고 중요한디? 네. 절대로 현혹되지 마소. 그 대화가 나오죠. 현혹되지 않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현혹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군인들, 우리 국군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부대에서 얘기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습득하고 있는 대적관, 강인한 정신무장 이런 것들을 길러 나가는 데 있어서 그저 그냥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 내에서도 우리가 정신전력 교육을 할 때 그냥 북한이 적이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표현,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런 가능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전반적으로 교육을 해서 정말 우리가 대남 그런 심리전에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실질적인 더 정신전력의 강화 하나의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물론 최전방 지대에 있는 우리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이나 이런 전단 뭐 여기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실 사이버 이런 인터넷 이런 개방이 많이 돼 있고 북한도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 이제 쉽게 노출이 되면 이게 거짓 정보인지 가짜 뉴스인지 그런 걸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국민들 전체가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사실 그런데 되게 혹하고 남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분열되고 갈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더 원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더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군 당국과 국민들 간에 그렇게 소통을 잘 해 나가면서 북한이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이렇게 무슨 도발이라든지 행동, 우리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대남 전술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최전방의 심리전을 통해서 비대칭 전력의 수단인 우리만의 심리 전략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